아침에 눈 뜨자마자 배가 더부룩해서 바지 단추를 한 칸 풀어야 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에 숨도 얕아지시죠. 화장실 리듬은 또 왜 이렇게 꼬이는지 출근길부터 컨디션이 무너지는 날이 반복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과민성대장 증후군은 약을 찾기 전에 관리가 먼저 잡혀야 체감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원리와 루틴을 확실하게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뭘 먹고 뭘 피해야 하는지, 유산균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곧 지금부터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순서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후기가 좋은 유산균 제품 5개를 비교 분석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기가 좋았던 5개 중 첫 번째로 SQ제약 프로바이오틱스를 먼저 설명하겠다. 바로 이 흐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산균은요,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생유산균인데도 배송이 상온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그 과정에서 컨디션이 꺾일 수 있습니다. 상온 배송이 이어지면 생존율이 떨어질 수 있고 생존율이 떨어지면 체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힘이 빠진 유산균은 장에 도착해도 존재감이 약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죠. 저 또 속았나 봐요. 또 바꿔야 하나요? SQ제약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이 시작점 문제를 꽤 진지하게 다룹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넣은 포장과 아이스박스로 배송 완료까지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려는 방식이라 생유산균이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환경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출발선에서부터 유산균이 덜 지치게 하려는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먹는 방식도 부담이 적습니다. 캡슐 형태라 물 한 모금이면 끝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입에서 장까지 가는 길은 짧아 보여도 실제로는 꽤 거칩니다. 위산과 담즙은 강하고 그 환경을 지나 장에 도착하기 전에 사균되는 비율이 늘면 체감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SQ제약은 위산과 담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허받은 사중 코팅 캡슐을 개발해 사용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캡슐이 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사균되는 걸 줄여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흐름이고요. 쉽게 비유하면 유산균에게 작은 우주복을 입혀서 험한 구간을 통과시키는 느낌입니다. 우주복이 있다고 해서 모든 날씨가 완벽히 안전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맨몸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버틸 확률이 높아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유산균만 들어있고 끝나는 구성이 아닌 것도 눈에 띕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보호에 필요한 아연과 셀레늄이 함께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컨디션이 흔들리면 전반적인 체감이 같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합이 심리적으로도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소비자 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수상했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 하나가 모든 걸 증명하진 않지만 구매자들의 경험이 일정 수준 축적되었다는 신호로 참고는 됩니다. 게다가 제약회사 제품이라는 인식이 주는 안정감도 솔직히 큽니다. 상대적으로 믿음이 간다,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해 보인다, 안정성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부작용 걱정이 덜하다고 느낀다, 이런 마음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만 단점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체감상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놓고 아무렇게나 먹으면 너무 아깝습니다. 이 제품이든 어떤 제품이든 체감의 승부는 결국 루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오랫동안 장 트러블이 있었다가 이제는 꾸준히 먹고 있다. 변비가 심했는데 화장실이 수월해졌다. 장이 예민한데도 만족한다. 배에 가스 차는 게 줄었다고 느껴서 속이 편안한 느낌이다. 냉장 보관 생유산균이 처음인데 다른 느낌이다. 아이스박스 배송이 신기했고 그래서 더 믿음이 갔다. 제약회사 제품이라 믿고 샀다. 캡슐이라 먹기 편하다. 부작용이 없어서 좋았다. 후기만 들으면 마음이 급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도 오늘부터 먹으면 내일 바로 편해지나요? 그런데요, 과민성대장 증후군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장은 성격이 급한 기관이 아니라 예민한 기관입니다. 갑자기 큰 변화가 들어오면 반가워하기보다 먼저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 이야기 다음에 반드시 관리 이야기를 붙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아침이요. 배가 더부룩한 채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스가 차서 옷이 답답합니다. 화장실 리듬이 꼬여서 기분까지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바꿉니다. 또 바꿉니다. 그런데 또 실망합니다. 이 반복이 결국 내 장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유산균은 열에 약합니다. 냉장 보관 제품을 골라놓고도 택배 박스를 현관에 오래 두거나 책상 위에 올려두면 시작부터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열은 소리 없이 힘을 빼놓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삼킨 다음에 체감이 없다고 판단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통과 과정입니다. 위산과 담즙 같은 강한 환경에서 장까지 못 가면 체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팅 캡슐 같은 보호 설계가 의미가 생기는데요. 여기서도 내가 도와줘야 합니다.
뜨거운 커피 한 잔에 유산균을 같이 삼키는 순간 보호막이 있어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커피나 차와 같이 먹으면 손해일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속도입니다. 하루 이틀로 결론 내리면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은 괜찮네. 내일은 별로네. 그래서 또 바꿔야겠네. 이 루프가 반복되면 장도, 마음도 기준을 잃습니다. 유산균은 꾸준함에서 힘이 나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먹으니 더 좋아진 느낌이다. 같은 말이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딱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유산균을 바꾸는 속도가 장이 적응하는 속도보다 빠르지 않으셨나요? 장은 느리고 우리는 빠릅니다. 그래서 엇갈립니다. 이 엇갈림을 맞춰주는 게 관리입니다. 관리라고 하면 다이어트처럼 엄청 빡세게 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장이 좋아하는 건 과한 결심이 아니라 일정한 리듬입니다. 그래서 과민성대장증 후군은 약보다 관리가 먼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처방 약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 안내를 따라가시면 되지만 그 사이를 지탱하는 건 생활 루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균은 뜨거운 음료와 함께 드시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섭취해보세요. 아침 커피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산균을 먼저 미지근한 물로 드시고 커피나 차는 조금 뒤에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 하나가 체감을 바꾸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냉장 보관 제품이라면 꺼내 두지 마시고 바로 냉장고로 이동하세요. 택배를 받은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스박스로 왔다면 그 신기함은 마음에만 담아두시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는다. 이 원칙을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드실 때만 꺼내고 바로 다시 넣어두는 습관이요.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대에 꾸준히 드셔보세요. 아침 공복이 편한 분도 있고 저녁 식사 후가 편한 분도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내 장이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장은 예측 가능한 리듬의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도 비슷합니다. 한 끼를 너무 빨리 밀어넣고 바로 앉아 있으면 장이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금만 천천히 씹고 식후에 가볍게 움직여주시면 화장실 리듬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이 예민한 분들은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소량으로 시작하거나 격일로 시작해서 반응을 보며 조절해보세요. 부담이 없다면 서서히 매일로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산균을 동시에 섞어 드시지 마시고 한 제품을 루틴으로 가져가세요. 이것저것 섞으면 뭐가 나와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준 하나를 세우고 그 기준에서 내 몸의 반응을 보셔야 합니다. 항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유산균과 시간 간격을 두는 방식을 고려해 보세요. 보통은 몇 시간 정도 띄우는 쪽이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용 일정은 처방받으신 안내가 우선이니 그 안내 안에서 간격을 만드는 방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 섭취와 식이섬유도 같이 챙겨주세요. 다만 식이섬유를 갑자기 확 늘리면 가스가 늘어 불편할 수 있어서 내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야식, 과음은 가능하면 줄여보세요. 장은 하루 만에 망가지지 않고 하루 만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리듬을 만듭니다. 스트레스와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머리가 바쁜 날 배가 먼저 시끄러워지는 분들 많으시죠? 잠이 부족하면 아침부터 배가 예민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은 감정의 스피커처럼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는 수면과 스트레스의 완충장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10분만 일찍 눕기, 밥 먹기 전에 숨을 길게 3번 내쉬기, 이런 작은 루틴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보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루 컨디션과 배의 반응을 아주 간단히 기록해보세요. 메모장에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은 더부룩함이 어땠는지, 가스가 어땠는지, 화장실 리듬은 어땠는지, 어떤 음식이 있었는지.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패턴이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내 장의 설명서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도 불편이 계속된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장이 예민한 시기일 수 있고 다른 요인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안전선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복통이 심하거나 설사가 지속되거나 혈변, 발열, 체중 급감 같은 경고 신호가 있으면 유산균 섭취를 멈추고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루틴을 늘리는 게 아니라 확인이 먼저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배가 더부룩해서 하루가 꼬이는 그 느낌, 옷이 답답하고 가스가 차서 집중이 깨지는 그 순간, 화장실 리듬이 무너져서 기분까지 휘청이는 그 하루요. 그 하루를 바꾸는 건 생각보다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내가 매일 반복하는 관리의 방향일 때가 많습니다. SQ제약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처럼 냉장 상태를 지키려는 배송과 위산과 담즙을 고려한 사중 코팅 캡슐, 그리고 아연과 셀레늄 같은 구성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다만 그 도움을 실제 체감으로 바꾸는 건 여러분의 루틴입니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다. 추천받고 샀는데 만족했다. 지인에게 추천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은 제품만 잘 고른 날이 아니라 잘 관리한 날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딱 이렇게 해보세요. 미지근한 물로 같은 시간에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한 제품으로 내 몸 반응을 기록하면서요. 이 흐름만 잡혀도 유산균을 바꿔도 계속 실망하던 길에서 한 걸음 나올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관리부터 잡아보세요. 저는 이 주제를 오늘 확실하게 설명해 드렸고 이제 여러분이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